이번에 그런 말들 자꾸 하시잖아요. 아까 지금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호박도 곱씹어 먹어보니 수박 맛 나더라.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입지 안 좋은 데만 공급한다 라는 얘기 나왔더니 이번에는 국토부 장관님께서 입지 좋은 데 공급할 거야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호텔 개조한 전셋집 도심 내 직주 근접의 장점을 갖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요. 호텔을 개조해서 1인 2인 가구의 전세 물량을 공급키로 한 대책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호텔을 주택용으로 많이 공급한다며 호텔은 입지가 도심 내 요지에 있어 장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호텔 등 숙박시설과 오피스, 상가 등을 개조해서 총 1만 3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닭장주택이 될 거다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호텔을 그대로 하면 주거용이 안 돼서 공기업이 매입해서 취사나 부엌 등 용도, 주거용도로 개량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한대요. 지금 주거용이 안 되는 걸 공공이 개입해서 주거용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전세 가격의 다세대 다가구는 안정이 됐는데 아파트만 오르고 있다. 아파트는 공급에 2년 반이 걸려서 1, 2년 사이에 획기적인 공급을 늘리려면 아파트에 준하는 평형, 디자인, 편의시설을 갖춘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을 공급해야 한다. 여기서 한번 획을 긋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층이 원하는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 얘기는 2030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공급되는 공급 대책의 일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법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에요. 좋은 입지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들 또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에서 언급했던 닭장주택이 될 거다에 대한 어떤 거부감,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이게 되게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청년주택도 결국 임대료 수준이나 얼마나 매력 있는 물건으로 이게 어차피 애초에 뭐냐면 이런 호텔을 개조해서 주택으로 만드는 거는 1인 가구나 요새는 제 또래, 제 친구들도 보면 결혼 안 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 결국 이런 분들 중에서 도심 안에 오피스텔 거주하는 거 선호하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호텔이나 이런 물건들이 잘 리모델링하면 오피스텔의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피스텔은 인기가 좋아요. 왜? 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원룸이나 이런 거에 훨씬 좋고 일단 입지라든가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건물만 잘 리모델링하고 하면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베니키아 호텔 개조해서 공급한 거 요게 청년주택 리모델링형이라 그래서 이슈가 됐을 때 저도 봤거든요. 이 문제들이 좀 있어요. 뭐 라운더리 서비스 이런 거 무조건 이용해야 되고 뭐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계산해보면 임대료도 매력이 없고 바닥도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되게 그렇게 성의 없게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초기에 이슈가 됐어서 그때 봤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살만하게 잘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금 시류를 읽는다고 하면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았다. 그러면 이런 집 들어가면 괜찮겠다 싶은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런 시도들이 어디에서 있냐면 공유주거라 그래서 강남 쪽에서는 애초에 시행 단계부터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는 싸지 않아요. 싸지 않은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바라든가, 그렇죠. 네, 뭐 당구장이라든가 그런 어떤 놀이시설 아무튼 그런 즐길 수 있는 같이 어차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인 거주 가구들이니까 그 안에 친구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방은 좁지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뭐 독서실이나 사무실이나 어떤 이런 소호 공간 이런 갖춰져 있다든가. 이런 식의 개념들이 도입이 되면서 공유 주거들이 가고 있거든요. 한편으로 뭐 이런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개인 독립 공간 만들어주고 그런 공유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충분히 그런 수요들을 대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1인 가구들,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1인 가구들은 주거지역을 그런 도심지 근처에서 찾으니까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그걸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뭐 실효성이 없다. 지금 전세 대책하고는 상관없지. 음흠. 왜냐면 지금 그런 임대 가격이 불안한 게 애초에 원래 그런 원룸 도심지 안에 소형 오피스텔 전세는 원래 없는 거니까 원래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런 쪽에서 찾는다. 좀 저렴한 임대 물건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 수요 그런 공급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학군지 뭐 이런 지역 주거 지역의 임대하고 너무 상관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지금 대치동의 전세 가격이 몇 억씩 급등하는데 도심 안에 이런 호텔 바꿔서 전세 짓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안 되죠. 대치동 전세, 목동 전세 오르는 거는 해결이 안 되지 이거죠. 근데 다만 도심지 안에 이런 거 찾는 사람들은 조금 이득을 볼 거다. 그러니까 혜택 보는 쪽은 좀 다르게 나타날 거다. 근데 그런 쪽에서는 의미가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잠깐 수장님도 얘기했듯이 수요가 원하는 건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을 아무리 잘 짓는다고 아파트가 되진 않거든요. 뭐 호텔도 마찬가지,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주는 따로, 아파트 사는 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좀 경제 여건이 되는 그런 분들은 거주는 도심에 살지만 실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청약을 해서 당첨을 기다리시는 분들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요를 잡는 데는 또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그런 말들 자꾸 하시잖아요. 아까 지금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호박도 곱씹어 먹어보니 수박 맛 나더라. 그런 느낌으로 빌라도 질 좋은 빌라도 뭐 사람 보면 아파트만 하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호박도 잘 먹어보세요. 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대책에 관련된 얘기 쭉 나눠봤는데 그러면 이번 대책이 결국 시장의 참여를 통해서 전세 물량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정부가 주도해서 어떻게 해서든 짜내보겠다. 그래서 사람들만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20, 30대만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정부도 영끌해서 전세를 공급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종합적으로 볼 때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그냥 존재가 없는 대책이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별별 수다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미 다 잊었어요. 무슨 대책이 있었는지 사람들. 관심 그러니까. 없어. 그냥 뭐가 있었나 보다. 대책들도 하도 나오고 별로 그냥 임팩트도 없다 보니까 요번에는 보면 언급만 하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있었고 저도 그냥 대충 하고 넘겼고 이게 뭐 대책이냐. 그냥 노력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세 가격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 지금? 이제 내년에 뭐 또 나오겠죠. 내년이 지금 올해는 겨울로 가는 과정이라 지금 약간 또 코로나 다 심해지고 이러면서 이슈가 살짝 가려지는 느낌인데 이제 사실 임대 가격은 내년이 걱정입니다. 내년 이사철이 어떻게 될지 내년에 이제 신문지상 뉴스 브리핑 요새 안 하고 있거든요. 뉴스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별로 없어. 근데 이제 내년 이사철의 임대 가격 등등 지금도 맨날 지표 놓고서 뭐 들끓래 어쩌네 이걸 나올게 어떻게 나올지 지금 뭐 상황을 봐서는 올해보다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 기사를 보면서 되게 아플 것 같아요. 마냥 임대 가격 올라가는 게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짤을 만들어서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주신 내용을 본 게 있는데 직면에 있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없어서 직면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진짜 너무 깜깜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도 뭐, 저야 혼자 몸 좀 피곤해. 가능하죠. 근데 아이들을 학교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집 때문에 옮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 겹쳐서 가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서 답이 안 나오고, 막 이런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거거든요. 빤히 보이거든요. 근데
아유, 전세난 문제입니다.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프지. 그렇죠. 좀 이렇게 뭐냐면 이 전세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안 보고 있으면 뭐 물론 이제 저도 전세 주고 있는 집이 있으니까 재계약을 하거나 뭐 할 때는 봐야겠지만 안 보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를 좀 신경 안 쓰고 잊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내년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떨지. 그냥 지금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뭐 또는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 게 기후였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진짜 안정이 됐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하지 말아달라. 하면 더 문제 생긴다.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아무튼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전세시장 안정화가 돼서 서민들, 실수요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시장 분위기 이렇게 안착되는 거에 대해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계속 별별수다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